정호성 휴대폰의 녹음 파일, 이게 검색어로도 엄청나게 올라와요. 예,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관련해서 보도가 엄청나게 나왔고, 예. 첫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검찰이 갑자기 이걸 부인하기 시작했고. 예. 그러니까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근데 처음에 그 언론을 통해서는 이런 얘기들이 보도됐어요. 10초만 그 내용을 들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예, 뭐 뒤집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듣다 보면 대통령의 무능을 알게 되고 나면 감정 조절이 안 된다. 그렇죠. 상 받는 얘기하고 났더니 어떤 분이 바로 문자를 보내는군요. 아무나 주는구나. 네. 그래서 하영 기자 받는 거 보면 아무나 주는 거고 제가 받았을 때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었는데 많이 바뀌었네요. 자, 이게 근데 네. 이 소스는 검찰이잖아요. 처음에는. 맞습니다. 네, 당연히 이게 이제 소위 백브리핑이나 네. 검찰들이 이 출입 기자들한테 사석에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분위기 픽업해서 기자들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거, 특히 이런 게이트 같은 큰 사건에서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피의 사실 공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입장인 검사가 피의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내용을 공표하면 불법이거든요. 예. 네. 하지만 수사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국면이 불리해졌다 싶으면 피의자의 불리한 내용을 우회적으로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그 피의자를 압박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네. 그 논두렁식에 버렸다. 그렇죠.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네. 그러면서 수사의 국면을 좀 바꿔보려고 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런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 정호성 녹음 파일이 나왔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예. 네. 기자들이 그러니까 뭘 듣고 쓴 건 맞아요. 네. 듣고 쓴 건 맞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심지어는 흔히 말하는 찌라시에 네. 정확하게 이러한 워딩이라고 네. 아예 대화 내용 자체가 물론 찌라시 발이긴 한데 네.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예. 요약하면 간단하게 말하면은 최순실 씨가 정호성 비서관을 닥달을 하죠. 빨리 처리하라고 대통령한테 말해서. 그러자 대통령은 알겠다고 빨리 하겠다고 네. 마치 부하 직원인 것 같은 대화가 오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대목에서 뭐 찌라시를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선생님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요. 네, 선생님이라는 표현, 네. 그러니까 최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오더를 네. 제 시간에 진행을 못해서 혼나는 듯한 뉘앙스예요. 그런 뉘앙스로 네. 알려지면서 좀 파문이 일었죠. 거기서부터 태도가 바뀝니다. 검찰이. 네. 사실 무근이고 뭐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 뭐 그렇게까지 과장된 거다. 이렇게 태도가 확 바뀌어요. 아마 언론에 나오는 보도를 주시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 녹음 파일이 등장한 이 순간부터 동시에 검찰의 수사도 유리한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여론이 검찰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예. 네. 검찰에 대한 공격도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예. 검찰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국민들로부터 받는 불신의 상황을 벗어나겠다. 이런 양수겸장이었겠죠. 당시에 이제 이 내용을 부인하는 검찰의 입장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일종의 그 찌라시에 등장하는 내용은 정확한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뭐 거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기자는 어떻게 알아듣냐면 뉘앙스로는 맞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기자와 검찰의 브리핑 사이에 이제 행간들을 가지고 서로가 이제 보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려진 것처럼 뭐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라는 뭐 이런 반응보다는 어쨌거나 이것을 보면 누구든 촛불 집회를 나가는 것을 마음으로 지지하게 되는 뭐 이 정도 뉘앙스는 서로가 이제 풍기는 겁니다. 그러고 갑자기 이제 이거 유출한 사람이 누구냐고 막 색출 작업도 검찰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게 되죠. 네.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유출한 사람이 색출하지 않습니까?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유출을 해놓고 막 누구냐고 막 색출을
해내라고 막 한단 말이죠. 예, 과거 사례도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 색출하라고 하는 사람이 육출한 사람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검찰이 어쨌거나 수사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00% 믿을 만한 것이냐. 그 워딩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예. 네. 근데 이제 이 대화 내용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부인하지는 않는 거죠, 현재도. 그렇죠. 예, 정확한 워딩들이 나온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선생미라는 표현이 등장하느냐. 아니라도 물어보죠, 예. 지금.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존칭은 등장한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이제 흘려 넘어가는 거죠. 선생님이 아니고 그러면. 그러니까 일상적인 표현으로의 존칭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꼭 선생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뉘앙스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공개하라고 하니까 여론이. 예. 근데 공개를 검찰이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불법이 돼서 이제는 검찰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유출한 사람. 예. 그래서 유출한 사람을 찾겠다고 검찰이 막 나서는 거예요. 근데 유출한 사람이 보통은 색출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럴 공산이 없지 않다. 네, 뭐 그렇다고 봐야죠. 네. 저도 좀 조심스럽네요, 말씀드리기가. 없지 않다, 네, 가능성이. 네. 그런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뭐 국정조사를 하니까 네. 국정조사에서나 아니면 특검에서나 혹은 법정에서나 어떻게든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말하는 꽃놀이패를 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건. 왜냐하면 본인들이 굳이 이걸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이후에 특검이라든가 현재 이제 국회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게 공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손을 거치지 않고도 또 본인들의 유리한 공연을 또 이제 다시 한번 그렇죠. 본인 유리한 공연을 만들어줬고 이제 자기들은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지는 않겠다. 이 정도. 최재경 민정수석 관련해서 민정수석을 자꾸 보류를 한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최재경 민정수석은 계속 관둔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입장은 애초에 사표를 냈을 때하고 변한 건 없죠. 그러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최재경 민정수석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표를 낸다고 한다는 건데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지시라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알려진 바로는 지금 현재 청와대하고 검찰하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면 충돌을 할 때는 검찰의 수장을 교체하는 게 관례 아니면 선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법무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을 교체하죠. 네. 그렇게 해서 보통 라인이 어떻게 내려가냐면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교감을 통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보통의 선례이긴 한데 그런 게 아닐까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과거에 청와대의 어떤 국정 방향과 검찰이 맞지 않을 때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을 교체해 왔으니까. 네.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추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관측도 있나요?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유 변호사가 사실상 민정수석이죠. 뭐 역할을 보자면 그렇게 되고 둘 다일 수도 있겠네요. 예. 저는 세 번째 가능성도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을 날려버리는 건 너무 눈에 띄는 거니까. 수사팀 있지 않습니까? 팀을 뭐 해체하거나 쪼개거나 힘을 빼거나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했을 수도 있죠.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그랬죠. 네. 그때 윤석열 검사가 사실은 이제 그 철퇴를 맞을 때 팀을 산산히 쪼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지시가 내려갔을 수도 있다. 세 번째 가능성. 그렇죠. 아예 수장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팀을 일선 검사들까지 다 쪼개버리는. 검찰총장을 바꾸는 건 눈에 띄지만 팀을 쪼개는 건 잘 눈에 안 띄거든요. 그런 지시였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유를 생각하는 태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떠내려가서 영영 다시는 복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 어떤 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냐에 따라서 이후에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하거든요. 이분은 검찰총장을 바라보던 분이었기 때문에 최재경 민정수석은 이 청와대, 그러니까 정권의 말, 그것도 비참하게 끝나는 정권 말에 민정수석 한번 하고 같이 떠내려가서 다시는 못한다. 이러면 사실은
괴로운 일이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 지금 국회의원이고요. DJ 정부의 마지막 비서관도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네. 예, 김경수 의원, 최경환 의원이죠. 그런데 예. 이렇게 떠나가면 하기가 힘들죠. 심지어는 지금 어쨌거나 검찰 내에서는 본인들 스스로는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자기의 어떤 이력에도 흠이 갈 수도 있다. 커리어는 끝나는 거죠. 예, 그렇다고 사실상.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커리어 관리 측면에서 그랬을 것이다 하는 관측이 하나 본인이 있고.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예, 지금까지는 뭐 기자들의 어떤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 이런 몇 가지 추정의 복합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네. 시간 거의 다 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갈게요. 7시간 계속 추적해 왔잖아요. 네. 어디까지 갔습니까? 거의 턱밑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누구의 턱밑이요? 본인 턱밑? 말하고 싶어서 죽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정도의 정황과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제시할 수준 거의 가까이 갔다? 어제 저녁 때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세월호 당일에 간호장교 두 사람. 네, 두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은 미국으로 보내버렸고. 예.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죠. 예. 한 사람이 인양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미국 간 거인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렇죠. 나머지 한 사람이 국내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기자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감춘 것이다라고 거의 명백하죠. 보여집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분을 통해서 최후의 한 조각이 밝혀질 것이다? 그분들이 등장할 수 있는 자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재판 플러스 청문회 플러스 뭐 앞으로 특검도 있고요. 한겨레가 계속 7시간에 주력해 왔는데 한겨레 취재로는 어디까지 갔다고요? 80%? 뭐 80% 정도는 간 것 그럼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관내에 있어요? 밖에 있었어요? 한겨레 취재 결과로는. 그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니까요. 밖에 있었던 가능성이 더 정확한 가능성을 두고 있다? 아니요. 저희들은 가능성은 다양하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비겁한 태도네요.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밖에 있었던 걸로? 오늘까지 말할 수 없다? 예, 오늘까지는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표정으로 밖에 있었던데. 오늘까지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누구든 촛불 집회를 나가는 것을 마음으로 지지하게 되는 뭐 이 정도 뉘앙스는 서로가 이제 풍기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이거 유출한 사람이 누구냐고 막 색출 작업도 검찰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게 되죠. 네.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유출한 사람이 색출하지 않습니까?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유출을 해놓고 막 누구냐고 막 색출을 해내라고 막 한단 말이죠. 예, 과거 사례도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 색출을 하라고 하는 사람이 유출한 사람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검찰이 어쨌거나 수사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00% 믿을 만한 것이냐. 그 워딩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예. 네. 근데 이제 이 대화 내용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부인하지는 않는 거죠, 현재도. 그렇죠. 예, 정확한 워딩들이 나온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동시에 검찰의 수사도 유리한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여론이 검찰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예. 네. 검찰에 대한 공격도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예. 검찰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국민들로부터 받는 불신의 상황을 벗어나겠다. 뭐 이런 양수겸장이었겠죠. 당시에 이제 이 내용을 부인하는 검찰의 입장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일종의 그 찌라시에 등장하는 내용은 정확한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뭐 거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기자는 어떻게 알아듣냐면 뉘앙스로는 맞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기자와 검찰의 브리핑 사이에 이제 행간들을 가지고 서로가 이제 보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려진 것처럼 뭐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라는 뭐 이런 반응보다는 어쨌거나 이것을 정호성 휴대폰의 녹음 파일 이게 검색어로도 엄청나게 올라와요. 예,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관련해서 보도가 엄청나게 나왔고 예. 첫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검찰이 갑자기 이걸 부인하기 시작했고 예.
그러니까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근데 처음에 그 언론을 통해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됐어요. 10초만 그 내용을 들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예, 뭐 뒤집어진다 이런 얘기도 네. 나왔고요. 그 다음에 듣다 보면 대통령의 무능을 알게 되고 나면 감정 조절이 안 된다. 그렇죠. 상 받는 얘기하고 났더니 어떤 분이 바로 문자를 보내는군요. 아무나 주는구나. 네. 그래서 하영 기자 받는 거 보면 아무나 주는 거고 제가 받았을 때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었는데 많이 바뀌었네요. 자, 이게 근데 네. 이 소스는 검찰이잖아요. 처음에는. 맞습니다. 네, 당연히 이게 이제 소위 백브리핑이나 네. 검찰들이 이 출입 기자들한테 사석에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분이 바르긴 한데 네.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예. 요약하면 간단하게 말하면은 최순실 씨가 정호성 비서관을 닥달을 하죠. 빨리 처리하라고 대통령한테 말해서. 그러자 대통령은 알겠다고 빨리 하겠다고. 네. 마치 부하 직원인 것 같은 대화가 오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대목에서 뭐 찌라시를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선생님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요. 네, 선생님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최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오더를 네. 제 시간에 진행을 못해서 혼나는 듯한 뉘앙스예요. 그런 뉘앙스로 네. 알려지면서 좀 파문이 일었죠. 거기서부터 태도가 바뀝니다. 검찰이. 네. 사실 무근이고 뭐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 뭐 그렇게까지 과장된 거다. 이렇게 태도가 확 바뀌어요. 아마 언론에 나오는 보도를 주시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 녹음 파일이 등장한 이 순간부터 이 픽업해서 기자들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것, 특히 이런 게이트 같은 큰 사건에서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피의 사실 공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입장인 검사가 피의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내용을 공표하면 불법이거든요. 예. 네. 하지만 수사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국면이 불리해졌다 싶으면 피의자의 불리한 내용을 우회적으로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그 피의자를 압박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네. 그 논두렁 시계 버렸다. 그렇죠.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네. 그러면서 수사의 국면을 좀 바꿔보려고 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런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 정호성 녹음 파일이 나왔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예. 네. 기자들이 그러니까 뭘 듣고 쓴 건 맞아요. 네. 듣고 쓴 건 맞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심지어는 흔히 말하는 찌라시에 네. 정확하게 이러한 워딩이라고 네. 아예 대화 내용 자체가 물론 찌라시